남풍이 붑니다. 세찬 바람의 물결입니다. 몸을 뒤척이던 파도가 급기야 잠잠했던 바닷속을 깨웁니다. 산란기를 앞둔 쭈꾸미들이 마지못해 무거운 몸을 일으킵니다. 이게 다 남풍이 불어온 탓입니다. 우리가 봄에 쭈꾸미를 먹는 것은 바람과 파도가 애쓴 덕분입니다. 그건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아유, 이 한적한 포구에 구성진 유행가 소리가. 네, 저는 오늘 서해안의 봄 쭈꾸미 이야기를 해보려고 여기 서천에 왔습니다. 근데요, 사실 이 봄 쭈꾸미를 찾는 건 좀 미안합니다. 봄에는 이 쭈꾸미들이 산란기이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이 먹이 사슬에 가장 위에 있다는 이유로 우린 자연에게 좀 미안하게 살아가곤 합니다. 평생을 자연에 빚지면서 살았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살면 살수록 욕심을 버립니다. 오늘은 그런 사람들의 쭈꾸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서천군 홍원항. 작은 배들이 바람을 피해 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날이면 큰 배들은 바다로 나갑니다. 아이고, 거침없이 물살을 가로지르는 게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하지만 선장은 미동도 없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불어야 뻘에 이제 딱 붙어있던 것이 이제 파도에 딱 올라와 버리는 거지, 뜨는 거지. 떠가지고 더 들어가는 거야. 안강망 내려던 곳을 찾아 그물을 올립니다. 안강망은 그 길이만 또 70m에 달합니다. 지금 걷어올리는 안강망은 무게가 0.5톤에 달하는 거대한 줄을 달아 12시간 전에 내려놓은 것입니다. 물살이 거셀수록 안강망이 넓게 벌어지고 그물 안으로 들어오는 쭈꾸미도 많아집니다. 쭈꾸미가 좀 잡혔을까요? 이런, 아이 쭈꾸미는 없고 온통 꽃게와 새우뿐이네요. 오월이 제철이라는 광어도 큰 놈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씹었고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따면 옳지. 그렇게 따면 되는 거예요.
너무 바짝 자르면 뒷발을 잘라줘. 그러니까 중간만큼 이렇게 그런 식으로 잘라야 배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막내 선원입니다. 쭈꾸미가 잡혀야 돈이 되는데 꽃게만 잔뜩 걸렸습니다. 바다 일은 참 가늠하기 힘듭니다. 쭈꾸미철에 꽃게가 잡히니 쭈꾸미 값이 오를 수밖에. 된장을 풀어 꽃게탕을 끓입니다. 선원들의 저녁 식사입니다. (24톤) 배에서 일하는 사람은 모두 6명입니다. 이들의 하루 임금과 기름값 등을 합하면 하루 출항에 드는 경비가 무려 300만 원이죠. 그러니 새벽까지 어떻게든 쭈꾸미를 잡아야 합니다. 서해안에서 생산되는 쭈꾸미 양은 연평균 4,600여 톤에 달합니다. 공급량은 매년 비슷한데 쭈꾸미 소비는 예전보다 늘었습니다. 배 아래에는 선원들이 자는 방이 있습니다. 선원들은 육지에 정박해 있는 동안에도 이곳에서 밥을 먹고 잡니다. 바람이 부는 조금 때에는 이곳에서 지내면서 바다일을 하고 바람이 잠잠한 사리 때가 되면 집으로 가는 거죠. 네, 부조 소리와 함께 새벽 조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에도 쭈꾸미가 잡히지 않으면 낭패입니다. 쭈꾸미야, 쭈꾸미가 짬뽕이다, 짬뽕. 꽃게 사이사이 쭈꾸미가 가득입니다. 보는 제가 더 기분이 좋네요. 쭈꾸미는 야행성이라 밤에 더 활발히 움직입니다. 비 오고 바람 부는 밤바다. 물살에 뒤척이던 녀석들이 고맙게도 안강망 안으로 양껏 들어와 주었습니다. 산란기, 쭈꾸미는 어디든 붙어 웅크려 있는 습성이 있습니다. 서해안 바닷속을 떠다니는 쓰레기마저도 의지가 되나 봅니다. 쭈꾸미 축제 기간 어부들은 물량을 대지 못해 곤욕이었습니다. 쭈꾸미가 많이 난다는 서천도 예외가 아니었죠. 산지 가격으로 1kg에 35,000원도 넘게 갔으니 말입니다. 그래도 오늘은 조금 잡혀서 다행입니다. 다른 때는 100kg 정도 잡히는데 오늘은 바람이 불어서 한 300kg에 400kg 정도. 밤새 배를 쫓아다닌 갈매기에게 남은 것들을 뿌려줍니다. 수고한 모두가 배부른 저녁입니다. 쭈꾸미는 수심 10m 아래 바위 틈에서 서식합니다. 쭈꾸미의 회색은 일종의 보호색이죠. 그래서 싱싱한 쭈꾸미일수록 회색빛이 강하게 돈다고 하니까 구입하실 때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쭈꾸미는 타우린 함유량이 낙지에 비해 2배나 높은데요.
타우린은 피로 회복을 돕고 간 기능을 보호해주는 성분이죠. 철분의 경우에도 다른 연체동물과 비교해 많게는 3배까지 그 함유량이 높습니다. 예전부터 쭈꾸미를 생리불순 여성들한테 먹였다든지 아니면 임산부한테 미역국 대신에 쭈꾸미를 다려 먹였다든지 또 소화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나 치질이 있으신 어르신들께서 쭈꾸미 먹물을 이용을 해서 소화장애나 치질을 조금 도움을 받고자 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문헌 자산어보에는 쭈꾸미를 쭈꿈어라고 쓰고 한자로는 준어라고 표시했는데 이때 준어는 웅크린 고기란 뜻입니다. 살아가는 습성대로 적은 것이죠. 조선시대 쭈꾸머라고 불리던 쭈꾸미는 자음이 합쳐지고 생략되면서 쭈깨미에서 쭈꾸미로 불려져 내려왔는데 서해안에서 쭈꾸미를 아직도 쭈깨미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쭈꾸미는 조선시대부터 서해안에서 흔히 잡혔지만 현대에 들어 도시의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것은 얼마 안 됩니다. 낙지는 알아도 쭈꾸미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쭈꾸미가 알려진 건 1990년대쯤이라고 하니 그리 오래된 게 아니죠. 지금이 아주 제철이에요. 쭈꾸미가 이게. 이것만 먹으면 끝내준다. 10년이 됐는데 처음에는 쭈꾸미에 대해서 손님들이 몰랐어요. 저희가 쭈꾸미 숯불구이라고 이렇게 글씨가 써있으니까 지나가는 분이 쭈꾸미가 어디 부위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초창기 때. 그러니까 고기같이 뭐 특수부위인 줄 알고. 그 정도로 그 당시에 쭈꾸미를 몰랐어요. 그러던 것이 10년 전부터는 쭈꾸미 축제를 열 정도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지역의 축제가 열리면 모든 게 축제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어쨌든 1년 중 쭈꾸미가 가장 맛있고 쌀 때를 맞춰 축제를 열었는데 올해는 바다의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머리로 가늠하기 힘든 게 이 바다의 일입니다. 사실 바다는 사시사철 축제입니다. 우리가 공들여 주목하지 않아서 모를 뿐이지 바다를 잘 아는 사람들은 소위 신문이나 방송이 모르는 진짜 축제의 맛을 잘 알고 있습니다. 봄볕이 오랜만에 따뜻합니다. 박일래 할아버지는 50년째 쭈꾸미 잡이를 해왔습니다. 예전엔 쭈꾸미를 잡기 위해 이렇게 집으로 새끼를 꼬아 일일이 소라를 매달았습니다. 이렇게 만든 줄을 바다에 내리면 산란을 앞둔 쭈꾸미가 소라방으로 들어와 웅크려 있곤 했지요. 옛날에 이렇게 갔다가 이거 하나 꼬는데 그전이 10원, 20원, 30원, 그 30원. 10원짜리로 30원, 20원 비싼 데 준다고 해야 30원, 40원 이렇게 주고 그것도 막 사러 가려고 애들 서로 꼴라고 막. 네. 지프로 엮었던 줄이 나이론 줄이 되는 동안 청춘도 훌쩍 가고 바다도 많이 변했습니다. 서천군 장포리 마을에 쭈꾸미 잡는 사람들은 너나 없이 경운기로 배를 실어 나릅니다. 예전에는 바다가 마을 앞까지 들어왔는데 조수 간만에 차가 달라진 이제는
바다가 들어온 곳까지 배를 끌고 나가야 하기 때문이죠. 경운기는 바다로 거침없이 들어갑니다. 바퀴가 거의 잠겨도 멈출 기미가 없네요. 저러다가 경운기가 잠길까 싶은데요. 경운기는 멀쩡해 보입니다. 앞에 달린 모터와 운전석 바로 아래까지 물이 차서야 경운기를 멈추고 배를 띄웁니다. 아이고, 저 혼자 조마조마했네요. 예순네 살의 할머니는 가뿐히 배에 오릅니다. 할아버지가 경운기를 도로 가져다 놓고 올 동안 할머니는 배를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오전 7시 노부부의 주꾸미 잡이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무태서 부표가 있는 곳까지는 20분 남짓한 거리. 내려놓은 소라방에 주꾸미가 좀 들었을까요? 빈 소라만 뱃절을 때립니다. 큰 놈이 한 마리 들었군요. 예전에는 배바닥이 가득할 정도로 주꾸미가 많은 적도 있었답니다. 주꾸미 수명은 1년입니다. 3, 4월의 산란에 여름, 가을, 겨울을 나는 동안 성장하지요. 바닷속에서 주꾸미는 보호색을 이용해 감쪽같이 자신을 감춥니다. 바람이 물살을 일으켜줘야 이렇게 바닥으로 파고 들어간 주꾸미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주꾸미가 빈 소라를 찾아갑니다. 좁은 소라방에 어떻게 들어갈까 싶은데 묘기 같네요. 네, 더없이 편한가 봅니다. 주꾸미는 수심이 얕고 모래와 진흙이 섞인 바다에서 새우, 조개 등을 먹고 삽니다. 서해안을 따라 주꾸미 생산지가 분포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죠. 서천은 소라방으로 주꾸미 잡이를 하는 소용어선이 아직도 가장 많이 남아있는 지역입니다. 박일래 할아버지 부부는 그 역사에 50년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하루다리 바람이라고 남풍이 여튼간에 마파람이 막 세게 불어서 이 어장 절단 난다 소리 나게 불이야 그에는 주꾸미가 흔해요. 보면. 그런데 우리는 안 부르잖아요. 주꾸미가 없는 텅 빈 소라줄은 저희들끼리 엉켜버렸습니다. 그래도 부부는 묵묵히 일을 합니다. 바람 부는 것이 이롭기도 하지만 그 바람에 생명을 잃기도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태풍 만나서 그때 동네 어른들이 회해갖고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인 게 시체나 찾아보자고 그래갖고
배 하나가 이제 왼쪽에서 만나가고 데리고 왔는데 죽은 사람들이 살아온 것 같아갖고 그때를 얘기하려면 눈물밖에 안 나서. 바다보다 더 크고 무서운 게 사람 욕심입니다. 버리고 버려도 다 버리지 못한, 그래서 소라방 빈 것만 신경이 쓰이는. 한 통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배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 쭈꾸미를 사러 온 아주머니에게 2kg을 팔았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됐습니다. 늦은 점심 준비가 시작됩니다. 잡아온 쭈꾸미 몇 마리를 손질합니다. 쭈꾸미는 지방이 매우 적으면서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돼지고기와 함께 먹으면 쭈꾸미의 타우린 성분이 돼지고기의 콜레스테롤을 낮춰주어 음식궁합으로도 참 좋죠. 김복순 할머니는 타우린이나 필수 아미노산 같은 건 몰라도 쭈꾸미 좋은 건 압니다. 오랫동안 먹고 느낀 것이 있기 때문이죠. 아이 빨리빨리 구워. 아니 해야지요 할아버지야. 뺑그 스물고 앉았으면. 할아버지는 시장기가 도나 봅니다. 아내 손길이 바빠지네요. 쭈꾸미 삼겹살 볶음이 완성되었습니다. 봄 쪽파 향이 좋지요. 살짝 데친 쭈꾸미를 넣고 버무립니다. 신거 짠거 조금 구워. 많이 주면. 많이 먹으면 간을 알지. 짠거 신거 먹었네. 응, 됐어. 됐어요? 응. 간 맞아요? 응. 더 안 넣어도 돼? 맞아. 할머니가 뚝딱뚝딱 만들어내면 할아버지가 무심한 듯 간을 봅니다. 이렇게 산 세월이 50년입니다. 할머니가 다시 밀가루 반죽을 하네요. 수제비향, 저녁마다 수제비향 먹는 게 아주 그게 불마땅했단 게요. 그래도 어른들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지. 어른들한테 싫다고 수도 없고. 어머니 원래 싫어하셨어요 밀가루? 아니 먹기는 잘 먹는데 속이 들어가면 그냥 먹으려는 애가 안 좋더라고요. 음식을 하는 아내들은 음식을 먹는 남편 입맛에 맞춰가게 되나 봅니다. 김복순 할머니가 그렇게 산 세월 역시 50년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수제비 먹고 속 부대껴 하던 그 시간을 알까요? 우리 남편들, 아내가 차려준 밥상 한번 찬찬히 보십시오. 누구 식성내로 간을 맞추고 메뉴를 골랐나 말이죠.
끓으면서 맛있는 거예요. 이걸 잡아서 소독을 올리니까 우들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우들은 이걸 가서 맨날 가서 잡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동반자라고 따져야지 뭐 제가. 봄이 되면 주꾸미를 잡아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오늘 하루 소라방이 비었다고 주꾸미를 탓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오래 살다 보니 알게 되는 것은 주꾸미 들어간 수제비 한 그릇에 배부른 그 시간만큼 우리네 긴 인생에서 더 특별히 행복한 시간은 없다는 겁니다. 서천 주꾸미 축제장 옆에는 오래된 동백나무가 가득한 동산이 있습니다. 오늘 손님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예,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 용돈 모시는 거예요? 용돈 버는 거죠. 옛날 동백섬하고는 많이 달라졌죠? 10년 전하고는. 예, 많이 틀렸어요. 10년 전에는 이거 저 화력발전소가 있었죠, 그때도. 70년대 70년대 중반에 중반에. 76년, 정확히 뭐. 말하면 76년대. 아유, 상당히 오래됐네. 예. 수영장이 발전소 있기 전이에요. 아. 이쪽에 이렇게 저 바다 해수욕장이거든요. 허허. 그래서 노시다가 여기서 바람도 쐬고 가시고 그랬어요, 옛날에. 서천은 백제가 망한 후 그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역사가 깊은 지역이죠. 이 동백나무 수령이 한 500년 됐다고 써 있어요. 근데 이 제 바로 앞에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파도 소리 대신 이 화력발전소의 소음이 더 크고 아주 진동을 합니다. 예전에 이곳에서 바다의 파도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 때 그때 서천은 어땠을까요? 서천의 옛 모습을 보기 위해 향토 사학자인 유승광 시댁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앉으시죠. 아이고 여기 참 이쁘네요. 예. 이 대나무가 이렇게 집을 에워싸고 있어서 그림을 일부러 만드신 거. 예. 그 큰 그림을 움직이는 네. 모습들을 볼 수 있어가지고 원래 있었는데 이제 없어졌죠. 없어졌죠. 그런데 1965년도에 개축홍구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예. 네네. 전반에 동백정. 이건 동백정. 지금도 그러네요. 네, 동백정. 이게 해수욕장 그 예전. 그럼 여기에 지금 발전소가 들어선 건가요? 예, 여기가 발전소 들어. 우리가 지금 다니는 길은 이 길로 이렇게 다니고 있고. 해변가에 화력발전소가 들어서기 전 모습입니다. 그 옛날에도 서천 동백섬에 동백꽃이 피면 봄바다에는 주꾸미가 올라왔을 겁니다. 화력발전소의 소음 역시 서천 바닷가의 한 역사가 된 지금 자연으로부터 받은 것을 잘 쓰고 돌려주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저를 문헌서원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문헌서원은 고려시대의 대학자 목은 이색을 모신 곳입니다. 목은 이색의 아버지는 이곡입니다. 이곡의 가정집에 자마설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진 것 가운데 남에게 빌리자는 것이 없는데 대부분이 자기가 본래 가진 것처럼 여기기만 할 뿐 끝내 돌이켜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촌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생태라는 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생태도시를. 그렇습니다. 네. 생태라고 하는 것은 생물이 살아가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데 산들 내 바다가 어우러져 가지고 가지고 있는 자원을 우리가 현재 잘 활용하고 그것을 다시 또 후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금도 소중한 그러한 그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발전한다고 합니다. 그 전에 비하면 살기가 참 좋아졌죠.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행복해졌는지는 의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 가운데 남에게 빌리자란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무엇이든 감사하지 않을 게 없습니다. 오늘 하루 쭈꾸미 잡이가 시원찮다고 해서 뭐가 대수겠습니까? 오늘도 최병진 씨 부부는 쭈꾸미를 잡으러 바다에 나왔습니다. 쭈꾸미들이 카메라만 들이대면 안 되는만. 쭈꾸미들이 카메라 울렁증이 있나 봅니다. 카메라를 들이대자 쭈꾸미 한 녀석이 나오는데 한 마리가 더 있습니다. 소라에 밑에 들어간 것이 무조건 사람도 네? 아가씨 옆에 총각이 따라다니듯이 이것도 똑같아요. 기웃거리다 들킨 거야. 이 부분은 쭈꾸미 낚아올리는 손맛보다 웃고 이야기하는 재미가 더 솔솔한가 봅니다. 쭈꾸미는 한 통도 못 채웠는데 벌써 간식입니다. 여자들은 바다에 같이 나오면 뭐 피부도 거칠어지고 아무래도 말은 그렇게 안 해도 내심 미안하죠. 같이 다니는 것이. 제가 한다고 그랬어요. 저 이 배도 저 앞으로 돼 있어요. 앞으로. 저 이름으로 돼 있다고. 근데 이제 지금 선입견이 그렇잖아요. 여자들이 배를 타면 뭐 억시고, 그래서 사실 친정 식구들도 여자가 배를 타면은 그렇다고. 몇 년은 사실 제가 숨겼어.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도. 큰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 쭈꾸미를 잡던 남편은 5년 전 모든 것을 동생에게 넘겨주고 작은 배로 바꿨습니다. 적게 벌어 적게 쓰자는 생각이었습니다. 덕분에 최병진 씨는 최고의 파트너 아내와 늘 붙어 다닙니다. 쭈꾸미는 그때보다 훨씬 적지만 전혀 아쉽지 않습니다. 양쪽으로 잡고 이렇게 쫙 빠지잖아. 쭈꾸미 가격이 좋은데도 오늘은 꽤 많이 안 팔고 가져왔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이죠? 진짜 이거 싱싱한 거 하트가 있어요. 이거 금 색깔로. 싱싱하니까 이게 생기는 거예요. 여기 하트처럼 생기잖아요. 바다 일을 끝내고도 한정숙 씨는 음식을 장만하느라 분주합니다. 이게 우리 집의 요리 비법. 이게 뭔가요, 이게? 액젓이에요, 액젓. 이게 모든 요리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간장이나 소금 대신 이걸로 다 해요.
국을 끓이든 나물을 무치든 이걸로 다. 이 젓국 한 가지면 뭐 조미료도 필요 없어요. 집에서 직접 만든 액젓. 1년을 묵힌 거랍니다. 오래된 액젓은 단맛이 난다고 합니다. 물기 하나도 없는 그 천일염 소금에 지금 3년 됐어요. 그러니까 간국이 쫙 빠진 소금이에요. 최병진 씨의 액젓 맛의 비밀은 소금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액젓은 숙성 기간을 거쳐 모든 음식의 조미료로 쓰입니다. 주꾸미 요리에도 예외는 아니죠. 살짝 데친 쪽파와 주꾸미에 액젓을 넣습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조물조물 버무리면 깔끔하고 담백한 요리가 완성됩니다. 주꾸미를 넣고 전도 붙입니다. 주꾸미는 어디에 넣어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네, 참 착한 재료죠. 한정숙 씨가 냉동실에서 뭔가를 찾습니다. 있네. 있어. 그냥 김이 아니네요. 근데 이것도 딱. 이게 김 저거 채취해갖고 온 김. 이걸 왜 이렇게 냉동 보관하냐면은 이거는 건조하면 오래 놔도 상관이 없는데 이게 건조하기 전 그러니까 이거를 놔뒀다가 조금씩 해서 국도 끓여 먹고 부침개나 이런 거 부쳐 먹어도 맛있어요. 이거. 그리고 김도 보관하는 방법이 있어요. 김을 바닷물에다 깨끗이 씻어가지고 물기를 이제 서늘한 그늘에 이렇게 물기 없이 말려가지고 그래 안 와도 돼. 금냉실에 이렇게 보관하면은 김이 이제 여름에도 살아 있어요. 서천 김은 유명하죠. 최병진 씨 부부는 말리기 전에 생김을 얼렸다가 요리에 먹습니다. 서천 쭈꾸미의 생김이라 용어 상박의 진국이 완성됩니다. 여기에도 액젓 외에 다른 간은 하지 않습니다. 오늘 최병진 씨네 밥상은 평소와 좀 다릅니다. 밥상이 주꾸미로 가득한 데에는 이유가 있죠. 예, 어서 와요. 지금 오는 길이죠? 네, 지금. 네. 식사 안 했지? 네. 어머니. 장가간 지 얼마 안 된 막내 시동생이 오기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한정숙 씨가 시집 왔을 때 초등학교 6학년이던 시동생은 40이 넘어서야 늦장가를 갔죠. 결혼에 잘 사는 모습이 여간 대견한 게 아닙니다. 8남매의 맏며느리로 시집와 시동생들 뒷바라지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형수가 안 싸주면 밥 못 먹었죠, 우리는. 그때 맛 그대로. 그러면 해마다 이맛 벌려고 해마다 내려오는데. 엊그제 우리 결혼기념일했는데 여직 한 번도 안 챙겨준 거 있지. 그래도 저녁에 그래가지고 저녁에 닭튀김 해다 먹대. 형 다 같으면 동별장이라도 갔다 오겠네. 손 붙잡고. 그럼 여기 이 자리에서 한번 해봐요. 응? 에이,
여보 사랑해요 이렇게 하면 쑥스러워 알아. 나 눈 똑바로 먹어. 눈 똑바로 먹어. 여보 사랑해. 나도. 땀나네 땀나. 일찍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자리를 남편이 대신하는 동안 아내는 그런 남편을 묵묵히 도왔습니다. 도시락 8개를 싸고 일꾼들 밥을 하고 다시 식구들 식사를 준비하고 그렇게 27년이 흘러서 이제 부부는 작은 배에서 나란히 쭈꾸미를 잡습니다. 최병린 씨 부부를 보니까 결혼 27년쯤 됐을 때 저는 어쨌나 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벌써 결혼한 지가 40년이 넘었는데요. 부부가 오래 그러니까 그 살을 부리며 함께 살아도 서로에게 쑥스러움이 있으면은 그게 바로 또 다른 사랑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군요. 남자와 여자가 그러니까 강물과 바닷물은 서로 다릅니다. 근데 서울철은 서로 다른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서 부부같이 오래오래 살아온 곳이라고 봐야 됩니다. 금강 하구뚝 근처 서천군 신성리 갈대밭입니다. 바닷물이 밀고 들어와 생성된 이 갈대밭은 가을이면 장관을 이룹니다. 서천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수지역의 하나입니다. 기수지역은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으로 우리나라에는 한강과 섬진강, 낙동강과 영산강 그리고 금강이 바다로 흘러나가는 곳에 형성돼 있습니다. 기수지역은 먹이가 풍부해 수산물이 많이 납니다. 금슬 좋은 부부가 다복하게 살아가는 거와 비슷하죠. 쭈꾸미. 쭈꾸미 손질하는 게 영 어색합니다. 고기만 잘 저는 잡고 고기만 잡을 줄 알지. 생선은 못해. 예, 뭐 요리사가 아닌 게. 그 아무리 오면 다 다르시면 뭐 오면 아들이 요리사기 때문에 지가 다 하다시피요. 김항태 씨는 아들에게 쭈꾸미를 넘기고 슬쩍 자리를 피합니다. 쭈꾸미잡이 35년, 요리엔 소질이 없나 봅니다. 그래도 칼국수 반죽은 양보가 없습니다. 특허까지 받은 김칼국수이기 때문이죠. 눈 뜬 거지 눈 뜬 거. 배만 보다가 세상 물정 조금 눈 뜬 거야 이거. 잘했어. 그게 아니고. 귀여워. 아니요, 그게 아니고. 대학 교수들을 쫓아다니며 무려 3년을 공들여 개발한 겁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좀 하다가 해주셔서 이제 먹어봤는데 상당히 이제 좋더라고요. 이게 몸에도 좋고 이런 걸 조사해 보니까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조금씩 마음이 많이 열려가지고 지금은 이거 가지고 다양하게 저도 좀 레시피를 저만의 레시피를 몇 가지 갖고 있어요. 이걸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음식을. 김 분말을 내는 일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은 안 되지만 칼국수 1인분에 김
3장이 들어간다고 하니 영양은 좋겠죠. 어촌개장을 하면서 수익 사업을 고민하다가 개발하게 된 김칼국수. 이건 주꾸미 잡이로 평생을 살아온 아버지가 다음 세대인 아들에게 던지는 화두 같은 겁니다. 아들이 요리하는 동안 부부는 멀찍이 물러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잡아온 주꾸미로 아들이 가장 먼저 만들 요리는 주꾸미 탕수입니다. 이번엔 김 칼국수를 곁들인 주꾸미 무침입니다. 김 특유의 향이 가장 많이 살아나는 요리죠. 이번엔 주꾸미 먹물을 이용해 먹물 크림 소스를 만듭니다. 스파게티 대신 김 칼국수로 요리해냅니다. 김 칼국수와 주꾸미가 어우러진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맛있겠네요. 또 탕수육하고 사장님. 오늘 텔레비에서는 자기가 조금 맛있다. 무뚝뚝한 아버지는 더도 말고 그저 한마디입니다. 뭐 피망향이 좋으면서 새콤달콤. 진짜 맛있어. 맛있어. 내 아들 맛있다. 진짜 맛있어. 어머니의 반응은 더 뜨겁습니다. 아버지는 예나 지금이나 무뚝뚝합니다. 21살 땐가 그때 아버님 뒷모습을 보고 제가 한번 눈물 한번 흘린 적이 있어요. 시험 나갔다 와서 금호를 막 꼬매고 계신데 지금도 막 좀 막 울컥하는데 그 모습을 딱 보니까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현재로는 어쨌든 그 바다에서 고기 잡아가지고 누다 다 키우고 이렇게 했지만은 언젠가는 이것도 이제 그 고갈될 그 의지도 오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겠다. 이제 그래서 그 기임에 대해서 그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35년간 바다를 경험한 아버지는 앞으로 바다를 의지해 살아갈 아들의 먼 미래를 걱정합니다. 미래의 어느 날 봄철 주꾸미가 주는 축복을 돌려줘야 할 때, 그때가 오면 서천 사람들이 오늘 보여준 주꾸미 가득했던 이 밥상이 얼마나 그리울까요? 산다는 것은
남의 말을 빌려 타고 긴 여행을 하는 것과 같은 참화설. 우리가 우리의 밥상을 평생 잘 쓰고 돌려줘야 할 때 참화설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댁내 밥상은 어떻습니까?